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그 상위 애니들 있잖아요. 그거 찾아갖고 굿즈만 올려도 팔립니다. 유희왕 아세요? 그게 아직도 나오거든요. 심지어 4월에 팔았단 말이에요. 인기가 많으면은 2만 원까지도 갑니다. 포켓몬도 카드가 있어요. 이것도 신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직도 팔려요. 한 달에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순수익은 750. 시장이 되게 커요. 무시를 못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애니 코스프레 행사 그런 건데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애니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약간 공식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뭐 한 가지 딥하게 하면은 무조건 팔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안 파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강이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구매 대행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6월이 지나면은 5년 됩니다. 혹시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인천공항에서 지상직 일했습니다. 지상직이라고 하면 이제 발권해주고 체크인하고 막 그런 거여가지고 원래는 승무원을 하려고 이제 그 경력 쌓아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작살이 났죠, 계획들이. 회사 하실 때 혹시 뭐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리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때 다 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출을 어느 정도 만들고 퇴사를 한 거거든요. 무기한 휴직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작을 한 거여서 순익으로 600 정도 만들고 퇴사를 했어요. 월급보다 거의 2배는 됐었거든요.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3,500 많이 나오면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매출이 그렇게 아니죠. 6개월 동안은 진짜 거의 헛물 켜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운이 좋았죠. 6개월 만에 그래도 순이익으로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아, 이거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하게 됐죠. 직장 생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장단점이 다 있죠.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리고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하면 경기가 좋을 때는 많이 버니까는 직장 때려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직장은 수입을 챙길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갈아 넣어야 되니까 안정성? 그런 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직장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배우면서 계속 해 나가면은 나중에는 저만의 남들은 흉내낼 수 없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존버 뛰고 있습니다. 대표님 구매 대행이 상품을 많이 올려야 되고 노가다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제 무조건 써야 되고 저는 수동이랑 반자동이랑 섞어서 하고는 있는데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올리기만 하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대량 등록은 아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써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중에 좀 가르쳐주거나 그러신 분은 없으셨어요? 개인적으로 가르쳐준 사람은 꽤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일손이 되게 바빠졌어가지고 저랑 같이 일하자 해가지고 제가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냥 부업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욕심 크게 안 내고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거를 맛을 보면은 더 욕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견물생심이라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다 보면은 욕심이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좀 외길 한 길 파시는 분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계가 있는 거네요. 처음부터 막 월 순익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가면은 힘들어지죠. 1,000만 원 버신 분이 이거 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1,000만 원 못 버신 분들이 이제 아 이거 하니까 이거 된대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500도 못 벌어본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을 바로 버냐 이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시면 평상시 하시는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주문 보고요. 배송 보낼 거 보내고 블로그 유입 같은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싱하고 지금 이게 신규 주문 들어온 거예요? 네 하고 여기 네, 아직 이건 주문 치기 전이고요. 그럼 평균적으로 그럼 매일 몇 건 정도 주문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15건은 들어오지 않나. 스마트 스토어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주문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가격이 68이잖아요. 여기 또 확인을 하면은 뭐 여기 좀 비슷하긴 한데 최저가를 네, 찾을 찾으시는 수가 거예요? 있어요. 네. 이거를 눌러도 되고요. 이거를 눌러도 되는데 저는 그냥 카트에 넣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그냥 치고 제가 쓰는 메시지로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죠.
네, 제가 배대지가 쓰는 게 좀 많아요. 한 배대지만 쓰는 것도 사실 안 좋더라고요. 써보면서 느낀 게 배대지 하나에 몰빵을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개를 쓰고. 좀 번거롭지 않아요? 좀 찾아야 돼서. 근데 중국이면 중국, 유럽이면 유럽, 일본이면 일본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막 헷갈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장부 정리해 놓은 거 있으시다 하셨잖아요. 그걸로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시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게 5월 달이거든요. 지금 일본만 이 정도. 아직 16일인데 이 정도니까. 이게 지금 순이익인 거죠?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버시고 계신 거예요? 순수익은 뭐 750. 판매하시는 상품의 마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시나요? 여기 보통 지금은 17%, 15%, 12%뭐 그렇네요. 근데 또 이게 일본이라서 그런데 중국은 또 마진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초보자 기준에서 질문이긴 한데, 국내에 쿠팡 같은 데 보면은 상품들 빠르게 배송하는 데들 많잖아요. 굳이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켓 그로스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 저가의 공산품 위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매 대행으로 파시는 분은 상품 가격이랑 보시면은 알리가 훨씬 쌀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상품도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은 아직 국내에 없는 제품이거나. 그만큼 국내에 없는 제품이 무수히 많다는 뜻인 거네요. 그렇죠. 찾아보면은 되게 많습니다. 제가 팔았던 상품들 중에서 뒤늦게 한국에 신규로 진출을 하는 기업도 있을 거잖아요. 안 들어온 브랜드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팔았던 브랜드들 중에서 공식 수입처가 들어온 거 잠스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공식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싸져서 보호대 파는 일본 브랜드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이 아직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이 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가지 거기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은 트렌드를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대형 업체들은 공식으로 수입을 해야 되고 세관에서 돈을 내고 검수를 받고 그런 과정이 어쨌든 좀 길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구매 대행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속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잘 해가지고 리뷰를 빨리 쌓고, 그 다음에 상품을 순위를 올리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경쟁자가 들어오고 가격이 경쟁을 무조건 해야겠지만 그 전까지 어쨌든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국내에는 없어도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있는데,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품을 먼저 선점하는 게 좀 유리한 거잖아요.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뭐 새로 뭔가를 나왔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든 갤럭시, 삼성 핸드폰 나오거든요. 곧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중국은 그런 걸 금형을 이미 다 떠났어요. 그러면은 케이스라도 빨리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이제 처음이면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팔리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안 파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450이라도 만들면은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매 대행을 옛날부터 하시던 분들이 이 시기에는 뭐 어떤 게 잘 팔리고 약간 공식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걸 내 취향이랑 안 맞으면 사실 하나하나 다 보기 힘들단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골프가 되게 유명한데 저는 골프를 몰라요.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근데 골프가 잘 된다고 하니까 골프를 막 검색해서 보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만큼 딥하게 다루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대신에 한 가지 딥하게 하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판매가 꾸준히 되고 있는, 뭐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3일에 한 번이든 조금씩 그래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제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가지가 처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초보자도 충분히 진입하기에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주력 카테고리는 뭐예요? 애니 관련 굿즈 제품들 시장이 되게 커요. 무시를 못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애니 코스프레 행사 그런 건데 되게 날짜는 오래됐지만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애니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그 상위 애니들 있잖아요. 그거 찾아갖고 굿즈만 올려도 팔립니다. 피규어뿐만이 아니라 타이틀, CD, 앨범 그런 것도 팔리고요. 유희왕 아세요? 그게 아직도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카드 해가지고 전 심지어 4월에 팔았단 말이에요. 3번이나 팔았네요. 또 이런 거는 좀 흔해가지고 4,200엔인데 인기가 많으면은 2만엔까지도 갑니다. 포켓몬도 카드가 있어요. 이거 포켓몬 카드거든요. 이것도 신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직도 팔려요. 이런 상품은 보통 판매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서 파시는 거예요? 일단은 퍼센티에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올라갈
하려고 하긴 하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올린 가격이랑 좀 비교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진이 본다 하면은 최소 10,000원은 남기려고 합니다. 그 이하는 저는 안 하려고 해요. 은희 쪽으로 해서 가장 매출이 괜찮았던 좀 재미 좀 봤던 제품 있을까요? 마인크래프트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개봉하는 영화 이름이랑 해외에서 개봉하는 영화 이름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화 본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피규어나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CD랑 그 영화 자체, 블루레이 이런 거 이게 미국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으로 해가지고 특별 구성 해가지고 뭐 추가로 포카를 준다던가 아니면 뭐 굿즈를 한정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판매가 잘 됩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마블이라던가 히어로물 같은 거를 보면은 관련된 굿즈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 주라기 월드거든요. 넷플릭스에도 아직도 이게 방영을 해요. 순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시리즈 중에서 제가 좀 많이 팔았던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폴세이스가 되게 많죠. 이게 34개를 팔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마진을 그때 당시에 2만원, 25,000원을 남겼거든요. 이런 것도 시리즈가 나오니까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개봉 임박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고가 뜨면은 그때 진입을 하는 거를 추천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프로그램이 방영을 할 때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노출을 많이 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최대한 해야 되는 거죠. 말고도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일본 막 가면서 사오는 그런 거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이거든요. 이거는 가입을 하고 여기 쇼핑 갤러리 뭘 사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온 거를 막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국에서 팔 수도 있지만 한국에 없는 것들도 많고요. 일본에 가서 사오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포스팅을 한 번씩 봐요. 댓글이 안 달렸다고 해서 이 상품이 안 팔리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한국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공유를 한 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굳이 일본에 가가지고 사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요가 적든 많든 있는 거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 해외니까 국내에서는 파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간무라고 돼 있잖아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야 되니까 카톡으로 한번. 그쵸. 아마존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주로? 라쿠텐을 많이 쓰는데 일단은 여기가 제일 보기가 편하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게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퍼센트 있잖아요. 이게 알아서 화면이 뜨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수집이 이렇게 됩니다. 신규 상품 등록으로 들어가서 수집했던 상품이 이게 나와요. 상품명을 어떻게 지으세요? 일단 브랜드명을 맨 앞에 보내고 제목, 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램을 표시를 하고 묶어서 팔면은 지금 10피스인데 20피스 세트, 뭐 10피스 세트, 운세이, 생강 40g,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바꿔가지고 최대한 좀 간결하게 이제 카테고리도 이게 자동적으로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댈 게 크게 없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 배송비입니다. 이게 배대지에서 소비자로 가는 그 가격이고요. 각 배대지별로 이제 정한 요율이 있는데 그거를 맞춰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1kg도 안 될 거기 때문에 8,000원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가가 1640원대 여기 보면은 이거는 구독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원타임 한 번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828원이고 여기 1828원 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가격이 싼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없네요. 네, 이것까지 확인을 한 번씩 하고 여기서 이제 내 가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상 손마진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이제 아마존이나 그런 수집이 되는 상품들은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5,386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최소 10,000원을 남긴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든지, 그럼 가격을 올리려면은 또 상품을 묶어서 팔아야 되니까 개수를 추가를 해야겠죠. 적어도 20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하면 두 개를 하면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10,000원으로 맞춰주고, 썸네일도 여기 보시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면 다 눕기이기 때문에. 약간 옆에 보시면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 이런 만들어진 이미지, 연출된 이미지, 그런 거는 지우는 게 좋습니다. 이 정보를 그냥 여기 다 긁어 온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남기고 싶은 거 남기고 지울 거 지우고 본인 자유입니다. 업로드해서 판매하시는 네, 마켓이 네, 있으시죠? 마켓이 있으면.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스마트 스토어 올릴 거라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업로드하고 잘 팔리는 상품들이 좀 하나씩 발생이 되잖아요. 추가로 보강하시는 작업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광고 네이버 키워드 CPC 가끔 하고, 진짜 해볼만 하겠다 하면은 제가 직접 사요. 하나만 사서 받아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포스팅도 할 수 있잖아요. 블로그 포스팅. 컨텐츠를 할 수 있다면 쇼츠라도 하는 게 좋죠. 후반부터 너무 제가 앞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큰 뭔가 어마어마한 걸 기대를 하지 말고, 욕심을 처음부터 너무 부리지 않고 하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시장이 남아 있다. 대표님, 그러면 앞으로 대표님의 목표와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마케팅을 확장하는 거, 그게 일단 최우선 목표고요. 제가 하는 거 더 발전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표님처럼 구매 대행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엄청난 리스크를 져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시간만 써도 된다면은 한번 진득하게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내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족스럽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 꼭 이루셔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